이렇게 완성된 영화로 관객분들과 만나는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여행관 나날에서 이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참 오늘 마침 첫눈이 내렸더라고요. 야, 이보다 더 영화적인 순간이 있을까 싶은데 마침 또 저희 영화 안에서도 겨울이 또 등장하고 눈이 내리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서울 독립영화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처음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 영화를 또 선보이게 되고 GV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빨리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은 사실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저희가 많은 또 창작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해외 감독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직접 되면서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뜻깊은 방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ばんは、三宅翔です。まず映画祭に感謝しますし、今日集まってくださった皆さんに感謝します。皆さん外出たらびっくりしますよ。雪がこんぐらい積もってます。 네, 안녕하세요. 미야케쇼입니다. 먼저 영화제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눈 소식 전해드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석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네. 일단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동안 조금 답답했던 마음이 좀 확 뚫리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좀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뭔가가 새로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미야케쇼 감독님 작품을 통틀어 봤을 때도 이렇게 거대한 자연과 마주하는 일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취재차 사실 이 촬영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봤던 어떤 사운드 이런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독님께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자연과의 어떤 적정, 자연 안에서의 어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좀 이렇게 구상하시게 된 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はプロデューサーから、これは2020年6月ですね、パンデミックが始まってすぐの頃ですが、プロデューサーから杉吉原さんの漫画を原作に映画を作らないかというお誘いが、本当の出発点です。 네, 먼저 이 영화는요, 프로듀서님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2020년 6월이었는데요. 막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팬데믹이었을 때였고요. 그 제안으로 먼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今お話しいただいたことと関連すると、そうですね、その時やっぱり外に出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ういうこともあって、柘植さんの漫画何本も面白い映画いろいろあるんですが、その中から、2つの旅の漫画を選びました。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요시하루 선생님의 작품을 영화하자고 했을 때 정말 여러 작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두 작품, 여행에 관한 작품을 고르게 됐습니다. 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ずっと部屋にいたりするとやっぱりこうスマートフォンを見てしまう感じ、なんか小さいものを目だけで感じている、そうじゃなくて外に出て体全身で感じる、そういう体験が自分もしたいと思いましたし、できっと映画館ならですね、映画ならというより映画館なら、体で感じられるような映画を届け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思いながらこの映画を撮影していました。
계속 집안에만 있다 보면은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을 눈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뭔가 몸 전체로 전신을 다 써서 느끼는 것을 제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영화관이라면 그런 몸으로 느끼는, 전신으로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상하고 만들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그런 그 답답한 마음들이 터져 나온 게 아닐까, 감독님의 창작에 영감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안에서 그 작가 2로 심은경 배우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영화의 구조도 굉장히 독특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여행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이제 그 여행의 심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작가 이가 생각하는 여행의 개념이 이 영화 안에서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서 바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그리는 영화의 어떤 그 여행은 저는 좀 약간 그 문어 이야기도 그렇고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아니면 좀 그 밤에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그 눈이 펼쳐진 그 고장으로 와서 자기의 그 자유로움을 좀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은경 배우님은 또 이렇게 작가 일을 만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행을 잘 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요. 여행을 떠나서 뭔가를 해소하고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타입이었었어요. 일이 끝나도 그냥 뭐 한 며칠 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이제 뭐 일관하고 아니면 그냥 저의 유일한 낙은 그냥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인데 아무것도 안 보고. 예, 그냥 네. 멍 때리고 근데 책 한 권은 그냥 예의상 이제 들고 갔다가 그냥 안 보고 아이고, 눈이 아프네 뭐 이러고 이제 노안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뭐 이런저런 핑계로 뭐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2-3시간 앉아 있다가 그래서 카페 직원들이 다 저를 알아요. 아, 와서 책 안 읽고 그냥 가는 사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제 얘기가 살짝 길어졌지만 좀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런 대본을 읽으면서도 제가 연기한 이의 그런 면모에 좀 공감을 하면서도 이는 이제 선생님께 이제 문득 들은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하면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면 어때? 라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심은경이라는 인간으로서 얘기하면 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잘 그냥 여행을 가거나 공유하진 않았는데 이는 그 얘기를 문득 떠올리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변화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이와 함께 이게 동행했다라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롭게 제가 그동안 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영화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 이제 인간 심은경과 그리고 작가 이가 겹쳐지는 그 안에서 나온 그런 재료들이 이 영화에 투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도심의 어떤 그 공간, 자기의 그 작업의 공간으로부터 일정 부분 좀 도망을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도망을 갔을 때 감독님의 그 영화에 표현한 그 문장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말로부터 도망을 간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자 직업에서 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출가인 감독님은 많은 작업을 하시면서 그 글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이 말로부터 도망간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감독님께는. 작가 이와 또 이렇게 미야케쇼 감독님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言葉そのものから逃げたいっていうのは、自分の中では例えば、もっ
物語から逃げたいとか、自分に与えられているレッテル、あるいは役割ということですかね、そういうものからもう少し自由になりたいという欲望は、自分にはあります。 말에서 멀어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안에서 그건 어떤 의미로 스토리에서 멀어지고 싶다, 이야기에서 멀어지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문신 같은 것들, 저한테 주어진 역할 같은 것들,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이 사실은 이 안에서 정제된 언어들이 심은경 배우님의 합류로 인해서 이 한국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그 모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걸로 창작을 하는 재료들을 보여줄 텐데, 사실은 이제 이 배우와의 협업이 그 배우에게서 받은 영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영화가 이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역시나 이제 그 감독님께 먼저 그 감흥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대본의 그 어떤 그 여러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배우가 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심은경 배우님과의 작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すごくたくさんありますそうですね、最初は、彼女の役がその他の人物と出会うときは日本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ますが、韓国語も必ず聞きたいというふうにまずシンプルに思っていました。 정말 사실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안에서 나오는 이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꼭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そしてどちらももちろん重要です。韓国語を話すシム・ウンギョンさんも日本語を話すシム・ウンギョンさんもどちらも重要です。でただそれよりもっと重要なのはどちらの言葉も使っていない時、言語に頼っていない時、というものが、最も重要だ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も考えています。 사실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심은경 배우님, 그리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심은경 배우님, 저한테는 모두 다 중요했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그 순간의 심은경 배우였습니다. 俳優というのはもちろんセリフを言うのも大きな仕事ですが、やっぱり体全身で世界を感じる、それもやっぱり俳優の重要な仕事ですよね。その時にシム・ウンギョンさんは本当にこの世界を真剣に受け止めて、またその中で、軽やかに生きているというような感じもしました。軽やかというのは何というんでしょう、表現が難しいな。でもどのシーンを見ていると楽し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よね。 배우는 역시 대사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몸으로, 전신으로 느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은경 배우님은 이 세상을 정말 진지하게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와중에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라는 되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느 신이든 뭔가 즐겁고 밝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여행이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코믹함, 어떤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많이 좀 웃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감독님이 심은경 배우님이랑 작업하시면서 느낀 감정이 그 안에 좀 연동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의 그 많은 부분이 굉장히 풀샷이잖아요. 눈밭의 어떤 그런 것들, 광활함 속에서 정말 작은 존재들을 보여주다가 그 여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제 클로즈업 컷도 나오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들은 말은 진짜 클로즈업을 안 하시고 정말 거의 한 달 내내 풀샷을 찍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은경 배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중에도 몸을 가장 잘 쓰는 배우를 정말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다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장면을 보면서는 아, 이렇게 아름답게 배우를 고전적인 어떤 화면 안에 담아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기한 배우님의 감흥은 좀 어떤 것이었을지, 어떤 경험이었을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역할 연구를 하고 또 작품의 어프로치와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였었는데요. 저는 대본을 이제 처음 다 읽자마자 이 영화는 그동안에 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각본과 이를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연기를 막 표출한다기보다는 이 영화의 흐름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랄까, 무언가를 막 표출해서 표현한다기보다도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그게 가장 좀 중요하게 저한테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촬영 전에도 메일로 이제 이런저런 뭐 이렇게 메일 교환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 역할에 관한 것들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한일의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넓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각본가라는 설정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작가들 이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상이라든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이제 작가 중 이상, 그게 이제 일본어 사운드하고 좀 이제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 성이 이씨니까 이씨를 일본어로 하면 이상이고, 또 그 작가도 이상이니까 굉장히 묘한 어떤 감각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 선생님의 이야기까지도 감독님께서 아마 이대로 이라는 인물이 잘 각본가의 일을 충실히 한다면 언젠가는 한강 선생님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라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역할을 좀 구축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이상을 통해서 관객들이 자기 자신을 좀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좀 덜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이제 촬영하면서도 감독님한테 그런 저의 생각을 전했더니 굉장히 신나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심은경을 찍을 수 있는 건 열심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심은경을 잘 찍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한강 작가처럼 언젠가는, 그러니까 수상까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로카르노에서도 수상을 그래서 하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연결을 지어보면서 이 영화 안에 정말 많은 저는 진짜 이 영화를 앞으로 계속 사랑할 것 같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영화에는 너무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에릭 로메르, 오지 아스지로, 아니면은 또 이제 버스터 키튼, 이런 그 감독님이 재료로 삼았던 많은 영화들의 흔적이 굉장히 미야케쇼 감독의 방식으로, 그리고 심은경 배우의 연기로 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좀 빠져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감독님, 어느 분 드리면 좋을까요? 한 분만. 또 僕が選ぶの？ 네. どうしようかな。じゃあそこのキャップ、白いキャップの。 네. 하얀 모자 쓰신 분.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이랑 배우님한테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씩 네. 2개가 되나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만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저 배우님한테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 배우님한테 마지막에 이가 다시 연필을 들잖아요. 네. 결국 이 각본가 이로서는 어떤 글을 완성했을지랑 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신문병이라면 어떤 글을 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글을 완성했을까는 저는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건 사실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 앞으로 좀 생각을 또 해보고 싶고, 근데 제가 영화를 촬영했을 때 저는 일단 각본을 완성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썼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기 형식으로 굉장히 기묘한 일을 겪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기 나름대로 그런 글을 제 나름대로 썼는데 그 내용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거 한 10만 되면은 뭐 약간 풀어주는 그런 공약 같은 거 없나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신다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을 한 분만 그러면은 네 배우님이 네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어머. 그러면 저기 모든 네. 나날 반짝이는 신경. 네, 네,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하나씩만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은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일본어로 쓰신 나레이션을 배우님께서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작품 안에서는 각본가로, 작품 밖에서는 번역가로서 두 언어로 오가시는 게 인상 깊어서 번역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은데, 배우로서 인물의 마음을 담으셨는지 아니면 번역가로서 정확성을 중시하셨는지 궁금하고, 번역 과정에서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참 부끄럽네요. 번역이라기보다도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일본어의 한도 내에서 이제 저도 막 이제 작성을 했던 것이라 일단은 그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제 좀 이렇게 상의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대사를 이제 건네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나레이션으로 넣고 싶은데 한국어로 좀 일단은 작성을 해서 내가 녹음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막 상의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의역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상의를 하고 이제 감독님 폰으로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그 과정이 약간 뭐랄까 힙합 뮤지션들이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랩을 쓰고 가사를 해서 그 비트를 이제 틀고 이렇게 작업하는 느낌 같았었어요. 쓰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에이마이를 찍는 거 같고, 네, 막 이제 래퍼 같다. 그러니까 감독님 또 이 힙합 음악에 또 정통하셔서 굉장히 신나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뭐 번역가라기보다도 일단 그 종이 대사를 보고 최대한 좀 후자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 좀 그 감독님이 쓰신 대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싶었고, 그게 감독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고, 그게 곧 그 캐릭터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후자에 좀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독님 갑자기 에미넴처럼 보이는 네,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을 뒤쪽도 좀 갈게요. 뒤에서 두 번째 줄 마스크 쓰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 오신 분들에 비해서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화면비가 다른 영화보다는 조금 더 작은 비 같은데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펼쳐지는 화면이 너무 예쁜데 작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찍으신 의도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僕とキャメラマンと一緒に夏の海を見ている時に、も
互い理由も言わずにこの画面サイズでいこうという話をしました。 저와 카메라맨이 같이 여름에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딱히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이 화면비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でも少しここでは理由を丁寧に説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는 이유를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게요. 皆さんも海に行ってわあ海すごいと思って写真を撮ろうとした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もこうやっていざカメラを向けてみるとなんか映らない、自分が感じているこの広さが映らないっていう経験したこと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들도 바다에 가서 아 멋있다 하고 사진을 찍어 보려고 하셨던 경험 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카메라를 막상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 이 풍경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もし携帯電話がもっと横長だったとしてもじゃあ海が全部映るかというと結局は映らないと思うんですね。つまり何言いたいかというと、今のサイズじゃなくてもう少しワイドにしたからといって全てが映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휴대폰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가로로 길다고 하더라도 거기 눈앞에 있는 바다를 다 담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면비를 와이드로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바다를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大事なのはフレームの外を想像してもらう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더 중요한 건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이쪽 분, 네, 먼저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의 영화는 항상 어떤 이미지를 보면 되게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심은경 배우를 보고 있어도 그리고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되게 엄청나게 풍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또 이제 슬픈 이야기와 슬픔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슬픔을 직접 찍으신 적은 없지만 그 풍부한 감정이 느껴져서 그렇게 감정을 찍고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まずは何ていうんですかね、真剣に本当にこう映画を見てくださったことにまず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영화를 봐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あなたのように、もちろん皆さんのようにその映画を真剣に見てくれる人がいる、それを信じることが多分僕の映画作りの出発点だと思います。 방금 말씀하신 분 그리고 모두들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제 영화 창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손을 들어주셨는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마무리를 하라고 저한테 안 그러면 이렇게 사인이 왔거든요. 진짜 안 돼요? 하나만 더 안 돼요? 하지 마요. 하나? 네, 딱 하나. 어떻게? 잠깐만. 저 누구 드려야 돼요? 네. 네 이쪽 그러면 네, 두 번째 줄. 네, 하나만 하세요. 질문 짧게. 네. 조금이가 좀. 네. 예, 좀 방금 앞에 분하고 조금 겹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하나.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아니 좀 달라요. 하세요.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그 경찰관이 그 심은경 배우한테 하는 질문이요. 답변이 감독님 영화에 대한 철학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곳저곳 다 다니시냐 그랬는데 난 강을 바라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메타적인 구조가 있고 감독님께서 자기 영화 철학을 또 담아낸 부분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야. 약발이 됐어. 이야. 더워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日本でもいろんな Q&A とか取材を受けてきましたけど、そこのセリフについて話してくれる方がいなかったのでだ気がします。なのでここでそのことを質問してくれて、しかも最後の質問で当て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정말 영화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그 대사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 꼽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でもシナリオを書いていた時はその自分の映画についての考えをここで書くんだというつもりで書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本当に僕もイさんの気持ちになってイさんだったらなんて答えるかなと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もう本当に自分もイさんとしてシナリオを書いていました。映画が完成した後に、そのセリフを聞いている時にそうかと、自分たちはその川の流れをゆっくり見るためにキャメラを向けて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시나리오를 처음 적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서 나의 영화 철학을 뭐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가 된 기분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대사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 강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카메라를 돌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애걸에서 마지막 한 질문을 받아냈고, 지금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12월 10일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면은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오늘의 짧은 만남에서 마지막 말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행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이한, 어떻게 보면 판타지성과 그리고 우연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그 결합이 된 영화가 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먼저 드릴게요. 네, 서독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이 되어주고 체험이 되어 주었으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개봉이고요. 개봉하고 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う見てみると今日初めてじゃなく多分僕の前の映画の時の Q&A も来てくれた方が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初めて来てる方もいると思います。こうやって再会できることをまず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 이렇게 보니까 예전 작품에도 와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와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된 것도 만나게 된 거 일단 감사드립니다. であとはこうして韓国の劇場に来ると日本よりも若い方が多い、ということもすごく嬉しいです。ただ、みんなね年を取っていくとその仕事が忙しくなったりして映画館から離れてしまうのかもしれません。でもここにいる人はぜひ映画館通いをやめずに僕らがもっと年を取っても映画館で会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でそれからこれからまだ若い世代いますよね。今の10代とかそれよりもっと下の人たち、その人たちに多分僕らがいや映画館がいい場所なんだよってことを多分伝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なのでそこでまた今度みんなと会えたらと映画館で会い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이렇게 한국 극장에 오면 일본보다 관객층이 정말 젊어서 정말 그 부분이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이가 드시고 일하시다 보면은 영화관과 멀어지는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영화관 오시는 거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 10대들 그리고 더 젊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 영화관이 이런 곳이다, 좋은 곳이다 라는 걸 꼭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화관에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독님이 나이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 들어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심은경 배우님도 나이 드실 거예요. 그때도 같이 저희 만나도록 하면서 12월 10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